자, 코파일럿이나 챗 GPT 이 둘 모두 코딩 잘하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이번 알려드릴 데빈이라는 새로운 AI 모델은 완전히 그 이상입니다. 이게 자율 에이전트라는 점에서 기존의 모델들과는 상당히 차별화가 되고 있어요. 지금 보이시는 게 프롬프트 한 줄로 만든 게임이거든요. 뭐 이거 게임 별게 아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 얘기 들어보시면 좀 생각이 달라지실 거예요. 자, 일단 제작사 측에서는 퍼스트 AI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고 패기 있게 먼저 박아버리고 시작합니다. 먼저 데빈한테 이런 프롬프트를 입력합니다. 라마2 벤치마크를 각자 다른 세 가지 사이트 Replicate, Together, Perplexity 이 API를 불러와서 실행을 시켜라. 그리고 나에게 보고를 해라. 흔히들 그렇듯 우리가 프롬프트를 그렇게 자세하게 쓰진 않잖아요. 상당히 러프합니다. 아주 추상적이에요. 그런데 이 데빈이라는 AI는 이렇게 8가지로 구체적인 스텝을 딱 짜줍니다.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API 문서를 먼저 리서치하고 모델을 읽고 이해한다. 그 다음 파이썬 스크립트를 쓴다. 마지막으로 뭐 시각화랑 요약까지 해준다. 아니 이 정도 단계는 개나 소나 짜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현존하는 언어 모델이라면 대부분 해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났다면 제가 이걸 소개해드리지 않았겠죠? 제가 아까 데빈을 자율 에이전트라고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방금 했던 계획을 모두 다 행동으로 실행시켜준다는 점이 말도 안 되게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진짜 놀랄 점이 마치 인간처럼 코딩을 한다는 거예요. 원래 그냥 GPT한테 코딩해달라고 하면 코드만 딱 내뱉고 끝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터미널도 뜨고 코드 에디터도 뜨고 이게 실제로 인간 개발자들이 개발하는 것처럼 한다. 완전 인간의 행동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사이트에 들어가서 스스로 API 다큐멘테이션을 읽고 이해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스스로 학습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자, 여기서 이 개발자분들은 상당히 충격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김없이 에러 코드가 출력이 되죠. 자, 이렇게 에러문 뜨면 보통 하는 행동이 있죠. 네, 뭐 일단 프린트 함수 써넣어서 어떤 게 잘못됐는지 한번 출력을 해봐요. 와, 그런데 이 데빈이 진짜 인간처럼 프린트 함수를 똑같이 씁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은 에러를 스스로 수정합니다. 이 GPT 같은 경우는 말도 안 되는 코드 내뱉고 그냥 끝 이런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에러가 뜨는 걸 직접 확인하고 원인까지 찾아서 버그를 고치고 있어요. 이게 아까 말했던 자율 에이전트의 행동 양식입니다. 결국 이렇게 쭉쭉쭉 돌려서 벤치마크를 뽑아냅니다. 그리고 또 놀랄만한 게 이제 엔드투엔드 서비스라고 하죠. 끝에서 끝, 개발 초기부터 배포 단계까지를 말하는데 실제 넷플리파이 서비스를 이용해서 디플로이, 호스팅까지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스팅된 링크를 타고 들어가 보면 와, 이렇게 처음 요청했던 라마의 벤치마크 3종을 전부 다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퍼포먼스라는 벤치마크가 있어요. 뭐 시험 같은 건데 보시면 GPT-4나 라마, 클로드 같은 기존의 AI 엔진들을 모조리 이겨버립니다. 그것도 압도적으로요. 야, 이제는 진짜 딸깍 한 번으로 서비스, 앱, 게임 등을 만들 수 있어지는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AI가 AI를 학습시키는 이런 기괴한 장면까지 볼 수가 있었어요. 자, 여기까지 보시고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트위터나 레딧 같은 커뮤니티 반응은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저는 유튜브 반응 들고 왔는데 조회수가 벌써 200만에 가까이 나왔어요. 그리고 댓글 보시면 거의 대망진창입니다. 아주 난리가 났어요. 대부분의 개발자들이 거의 패닉에 빠졌어요. 심지어 엉뚱한 코드들을 깃허브에 업로드해서 AI 발전을 느리게 만들자라는 댓글도 있고요. 그리고 또 진짜 웃긴 댓글이 있었는데 이 영상 뒤에 광고로 부트캠프 광고가 나온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물론 과장 빼고 진짜 솔직하게 냉정하게 말해서 이 데빈 정도면 아직 초보 개발자 단계다라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왜 개발자들은 패닉에 처했냐? 다들 아는 거예요. 이 개발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는 걸. 아시다시피 작년 IT 업계는 칼바람이 불었습니다. 우리나라만 문제가 됐던 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개발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해고를 당했습니다. 초보 개발자나 코드 싸게 어중이 떠중이만 해고당한 거 아니냐고요? 그 잘난 빅테크 역시 감원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AI 개발자들은 계속해서 몸값이 치솟고 있죠. 자, GPT-5 같은 경우 이미 어떤 기업들은 데모 버전을 받아서 쓰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마이크로소프트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올해 중반경에 GPT-5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보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 GPT-5의 결정적인 특징은 또 자율적으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AI 에이전트 호출 기능이 있다. 야, 이거 상당히 흥미롭죠? 아까 데빈에서 소개시켰던 것처럼 이 AI가 마치 인간처럼 자율적으로 행동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최근 상당히 흥미로운 인터뷰가 공개되었어요. 최근 가장 핫한 팟캐스터인 이제 렉스 프리드먼 채널에 샘 알트만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2시간 진행된 인터뷰에서 샘 알트만은 GPT-5에 대한 암시를 줍니다. 글쓰기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졌다. 그리고 델타, 변화량이죠. GPT-5와 4의 차이는
4와 3의 차이 정도랑 같을 것이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GPT-3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옛날에 나온 모델이에요. 뭐 2024년 지금 쓰기는 상당히 쓰레기 같은 성능인데 이 3와 4의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자, 그런데 GPT-4와 5의 차이가 이 정도의 차이를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모델의 성능이 누구도 예상하지 못할 수준으로 큰 도약을 이룰 것.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도 훨씬 큰 도약이 있다. 자신감은 엄청납니다. 아니 내가 어느 정도를 상상했을 줄 알고 저는 진짜 엄청난 상상을 하고 있거든요, 속으로는. 뭐 어쨌든 기대가 됩니다. 최근 클로드 3나 제미나이 울트라 등 벤치마크 점수면에서는 거의 GPT랑 동급이다. 이 정도인 언어 모델들이 속속들이 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 GPT-5는 다른 모델이랑 차별되는 아주 독보적인 이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추론 능력인데요. 지난해 11월 샘 알트만 해고 사건 다들 기억나실 거예요. 사실 이 해고 사건 전말에 AGI가 있다는 그런 카더라 썰이 있었습니다. 오픈 AI에서 비밀리에 개발하고 있던 큐스타라는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 새로운 알고리즘의 방법이 기존의 알고리즘과는 완전히 달랐다고 해요. 지금 현재 모델은 수학적인 추론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이 큐스타는 수학적 추론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이를 두고 내부에서는 AGI에 가까워지는 마법의 열쇠였다는 평도 있었고요. 어쨌건 이 오픈 AI의 내부 개발진들은 깜짝 놀랐다고요. 야, 이거 진짜 많이 위험하겠는데? 그래서 샘 알트만한테 야, 이거 계속 개발하면 진짜 큰일 나겠다라는 말을 했고, 이를 보고받은 이사진이 AI의 위험성을 알고도 계속해서 개발을 가속화하자는 샘 알트만을 축출시키기로 했다, 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번 GPT-5는 추론 능력이 상당히 강화됐다고 샘 알트만이 인터뷰에서 밝힌 바가 있어요. 그리고 글쓰기 능력도 엄청나게 좋아질 거고, 아까도 말했듯이 자율 에이전트형 프로그램이다. 뭐 이런 GPT-5가 빠르면 올해 여름 내에 출시될 수가 있다니까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형국이에요. 이게 다른 업체였다면 사실 좀 많이 의심을 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소라라는 AI 모델을 발표를 했잖아요. 이 텍스트로 만든 동영상 퀄리티 보시면 진짜 압도적입니다. 1년 전에 출시한 GPT-4도 그렇고 그냥 이 어나더 레벨인 기업이기 때문에 야, 오픈 AI라면은 진짜 GPT-5에서 일반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게다가 최근 엔비디아 GTC에서 발표한 새로운 AI 반도체가 있죠. 이 블랙웰 시리즈의 등장으로 AGI, 일반 인공지능의 가능성은 점점 커져가고 있다고 보입니다. 보시면 전작 대비 AI 성능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어요. 거의 2년 만에 5배가 늘어난 셈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새로운 프로세서를 통한 새로운 슈퍼컴퓨터를 제시를 합니다. 엔비디아가 주장하기로는 대략 645 엑사플롭스의 초월적인 연산력을 갖고 있다고요. 참고로 현재 1위 슈퍼컴퓨터가 1 엑사플롭스 수준이니까 대략 500배 정도 성능이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이거 사실 이쯤 되면 안 믿기기 시작하죠. 어쨌건 이 하드웨어에서부터 특이점이 먼저 온 게 아니냐, 이런 소리까지 들리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차세대 GPT-5가 나온다는데 지금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나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전혀 뭔가 보여주지 못하고 있죠. 2022년 국적별 AI 인력들을 파악해본 결과 1위는 중국, 2위는 미국입니다. 실제로 AI 논문 저자들 보시면 다 중국인이에요. 그만큼 중국이 첨단 과학기술 굴기에 거는 기대가 엄청나다는 거고,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따라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시고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니 그런데 AI 최강국은 미국 아니야? 네, 이 중국인들이 결국 미국에서 일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된 데 이유가 있겠죠. 오픈 AI의 연봉은 와 미쳤습니다. 거의 10억이 넘어요. 아마존이랑 구글 리서치도 거의 9억에서 8억 수준의 연봉을 받고요. 테슬라 AI 엔지니어도 엄청나게 높은 순위에 있습니다. 또 그래서 제가 한국은 어디 있나 쫙 찾아보니까 삼성 리서치 있더라고요. 저 밑에 대략 3억 수준입니다. 물론 훌륭하신 분들이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다소 아쉬운 처우이면 틀림이 없어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칭화대 AI 반을 만들고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지금 의대 열풍이 불고 있죠. 너무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교과를 편성해서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배워야 되는 시기가 온 게 아닌가, 아니 이미 우리는 그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